미리미리 풀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공통국어 독법 연습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준 거 자,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 있죠? 독서는 2번하고 3번 지문 과제로 내줬었죠. 그쵸?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지문을 한번 펴보시고요. 한떨기 흰 장미가 라고 시작하는 지문인데 이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비교적 쉬웠죠? 그쵸? 진우 어때? 채점해보니까 다 맞지 않았니? 맞지? 오, 잘했어요. 뭐 하나쯤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대체로 틀리지 않을 것만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이게 평가원 기출이야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상대하기 쉬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쉬운 평가원 기출, 그러나 평가원 기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에는 별다른 얘기 하지 않았는데 뒷장 넘겨보세요. 원래는 뭘 해와야 돼? 지문 분석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문 분석까지 해오는 걸로 과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선생님이 읽는 방식대로 읽는 방법을 따라서 해봐야 돼. 미리 해보고 좀 틀려보고 대신에 이제 이게 진짜 감이 너무 안 온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 지문 분석표 예시를 프린트로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다가 이걸 답지처럼 활용하면 되죠. 이해돼요? 네가 한번 해보고 비교해보라고 내가 프린트를 줄 거니까 받아서 그렇게 미리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2번 지문도 칠판에다가 띄워놓을 텐데 보세요. 예를 들면은 지문 분석 표를 화면에다가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자료를 띄워놓고 시작해 볼게요. 칠판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표를 지난번에 1번 지문 분석표 띄워줬던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번에 한번 예술의 본질 했던 거 화면상으로만 띄워줬는데 이번 주부터는 프린트로 주도록 할게. 자, 2번도 내가 미리 띄워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면 괜찮다 라는 게 일단 결과물을 봐봐. 처음에 읽을 때 화제 찾고 그 다음에 비교사항을 찾으신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를 살펴보는 것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다라는 건데 지문으로 한번 와볼게요. 첫 번째 지문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진호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일단 독서 지문 읽는 방법 그러면은 읽는 법 독서 지문은 읽을 때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거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출제 패턴 따라서 읽는 방법 나와야 되겠죠. 출제 패턴이 어떤 거냐 기억나요? 무조건 독서는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전체를 물어본다 부분을 물어본다 윗글이라고 시작해서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전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억이나 A나 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봐.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보기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보기 그래서 보기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내용을 지문 속 특정 내용을 보기하고 관련 짓는 거니까 부분을 묻는 문제 정도에 그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읽는 법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 아니면 부분에서 전체로 간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 였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지인이 양일까요 질일까요? 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무슨 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가지고 하루에 3개씩 막 풀고 잔뜩 양쪽으로 승부 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독서는 점수가 오르질 않아.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양치기거든. 양치기란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일단 읽는 법을 익히는 게 핵심인데 알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있었죠? 정해진 위치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된 정보가 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독이야 정독이야? 통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정독을 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지문을 끝까지 어떻게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기 전이고 얘는 푸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푸는 동안에 풀이 중에 자세히 읽어야지. 묻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읽는 거예요. 묻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른바 한글로 풀어 말하면은 훑어읽기야 세계읽기야. 훑어읽기라고 하는 뜻의 통독이거든요. 훑어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충 읽는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대충 읽는다, 뭐 듬성듬성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야. 완급을 조절하면서 저번에 뭐라 그랬니?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니? 완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니?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읽을 곳을 빠르게 읽고 느리게 천천히 읽어야 할 곳을 천천히 읽는 게 통독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저는 난독증 같아요.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천천히 읽어요. 느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학원으로 와야 돼? 아니면은 수능 학원 와야 돼? 속독 학원 가야 돼? 그 친구는 속독 학원 가야지. 속독 학원 가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하시면 되지. 근데 빨리 읽는다고 많이 맞히냐? 아 그게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학원 때려치고 속독 학원 가야 돼. 그런 친구들은 속도가 느리다고 고민하면 안 돼. 속도 느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죠. 알겠어요? 아니 쓸데없이 그걸 붙들고 읽으면 안 되는 정보가 있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읽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빠르게 읽어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벼울 경자야.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 세 가지가 있었거든. 그게 바로 지문 분석표 조금 전에 봤던 그거야. 진호님 기억해봐. 독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 그 그릇이 바뀌질 않아. 독서의 그릇은 바뀌잖아요. 정해진 위치에 이미 약속된 정보가 콕 박혀서 나오는 거야. 일단 1문단 정해진 위치 1문단에서 나오는 약속된 정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주제. 주제라고 해도 돼. 뭐 화제, 글감 이런 게 나오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들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맞죠? 지인님 물어볼 것 같죠? 두 번째 2문단 이하에서 몸통 부분 가운데 부분 정해진 위치에서 약속된 정보가 뭐라 그랬지? 그래 비교사항. 그리고 그 비교사항은 A 또는 B로 말했을 때 그죠? 그 사이에 반드시 뭘 끌고 온다? 그렇지 차이점을 끌고 온다 였어요. 차이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화제와 그 다음에 1문단 위치에서 약속된 정보 화제, 그 다음에 2문단 위치에서 약속된 정보 비교사항과 차이점.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이 비교사항 사이에 차이점이야. 차이점. 오늘 내가 시험지를 가져왔느냐 물어봤었는데 지난번에 시험지만 나눠주고 아쉽게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고3 선배들이 풀었던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죠. 오답률이 60% 남짓이었으니까 10명 중에 거꾸로 4명은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10명 중에 4명은 맞췄으면은 그렇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초고난이도도 아니고 이른바 킬러 문항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발표로 굳이 킬러 문항이라고 지목해 주신 두 문제가 있거든. 몇 번하고 몇 번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킬러 문항이라고 나온 거?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14번하고 33번이거든요. 요 두 문제. 요거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오늘. 알겠지? 내 시험지 줄 테니까 복사해 줄 테니까 아니야 쫄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쉬워요. 아니 한번 느껴봐야 돼. 알겠죠? 한번 느껴봐야 돼. 내가 기본을 강조했다고 해서 맨날 문제는 안 풀고 막 단어 테스트만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최종 종착점이죠. 종착점. 우리 이제 출발했는데 여러 경유하는 역들이 있겠지만은 최종 종착점까지 우리가 종착역까지를 미리 맛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어요? 매운맛을 좀 본 다음에
아 씨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자 이거 돌아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까지 왔어. 이거 겁나 중요해. 내가 왜 이제 차이점 얘기하다가 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항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사실 이른바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지문 속 근거 정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 킬러 문항 만들어요. 희한하지?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수능 기출 30개년 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서 이거 봐. 08학년도 평가원 문제까지 내가 니네한테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최근치 5개년, 5, 6개년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전 범위를 다 놓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진짜 여기도 그렇더라라는 거를 이따가 확인시켜 줄게. 14번이 그런 거거든. 독서. 자, 세 번째. 정해진 위치, 그 다음에 정해진 위치 마지막 문단쯤에 약속된 정보가 뭐라고 그랬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추가 정보라고 했거든요. 추가 정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기본 틀을 계속 익혀가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요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는 천천히 빠르게 읽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 텐데 지인님 본인의 그 단기 기억 능력은 출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남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겸손하시기는. 자, 본인이 천재이거나 혹은 강박증 환자가 아니라면은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단기 기억 능력, 예를 들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시간을 주고 정보를 줬을 때 머릿속에 반드시 문제풀이 과정에서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 평균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몇 개의 정보 정도는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개념, 단어, 어구 막 이런 거 있죠. 지문을 딱 읽고 한 5분 정도 줬을 때 5분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최대치의 평균 기억 저장 용량은 몇 개쯤 될까요? 지인님 예측해봐. 대략 뭐 1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2개? 겸손하시네. 진호님 어때요? 본인은 몇 개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 남들 말고 본인은. 그냥 직관적으로. 10개? 좋아.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니네 전화번호 있지, 전화번호. 휴대폰 말고 집전화번호 있잖아. 집전화번호는 지역번호 제외하고 보통은 서울 시내에서 보통은 집전화는 뒤에 네 자리가 있잖아. 땡땡땡땡. 뒤에 네 자리 있고 몇 국에 몇 번 이렇게 나오잖아? 보통 몇 국에 몇 번이니? 네 자리야, 세 자리야. 세 자리인 데도 있고 네 자리인 데도 있잖아. 우리가 길게 잡아서 네 자리라고 해봐. 그러면은 보통 전화번호가 옛날에는 이 몇 국에 그러면은 보통 세 자리였거든? 근데 이제 네 자리로 늘어난 건데, 자, 왜 하필 집 전화번호는 다 해서 7 내지는 8자리일까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같은 거 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다 수기로 쓰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암기를 했거든? 아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 전화번호를 대충 머릿속에 암기하실 수 있었어요. 누구나 보통의 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평범한 일반인들은 그죠? 그래서 그들이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을 최소한의 정보량 그게 전화번호로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전화번호가 단기 기억 가능한 정보량의 평균 최대치예요. 평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분 정도 되는 시간 내에 한 지문을 읽었어요. 독서 지문을. 그럼 머릿속에 이것 이상이 남을 수 있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면 가능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천재이거나 또는 강박증 환자거나. 천재예요? 혹시 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개에서 8개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담을 수 있어. 자, 칠판 봐. 화제 1개, 비교상 2개에서 한 3개 나오거든. 일단 3개라고 해보고 차이점 있죠? 4개, 그 다음에 5개 정도 이렇게. 비교상 2개, 차이점 2개 하면은 4개잖아요. 그죠? 2개, 2개. 그 다음에 화제까지 하면은 5개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정보가 하나 정도 있다면 6개 정도가 되잖아.
비교쌍이 이제 3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두 개 정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내외야?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정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인강이나 기타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최대한 지문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최대한 이해한 다음에 완벽하게 이해되기 전에는 절대 문제로 넘어가지 마라. 근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박증 환자나 그 다음에 뭐예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걸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뭘 못할까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이해를 했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읽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순간 맨 앞에서 읽었던 정보 기억이 안 나요. 중간에서 읽었던 정보 기억이 안 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뿐더러 정리도 안 되고, 알겠어요? 이해는 더더군다나 안 돼.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일을 하라 이거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전체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와 그 다음에 발견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야? 발견하라 이거거든요. 발견하라.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넌 이해할 수 없다. 미안한 얘기인데 니네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너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기출문제 중에 기술제재 가운데서 말이야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니네 삼중 반복 부호화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지. 니네가 무슨 컴퓨터공학 전공자도 아니잖아. 근데 컴퓨터공학 전공을 한 대학에서 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컴퓨터공학 전공 출신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대수능 기출문제를 풀게 한 적이 있거든. 이게 기사화 된 적이 있어.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 그래서 삼중 반복 부호화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 관련 개념이 나오는 기술 제재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기자 새끼들한테 풀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보기 문제가 하나 있어. 보기 문제 하나만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 보면은 이 새끼들이 맞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 알겠어? 그리고 일단 시간 내에 못 풀어. 이 새끼들이 시간 내에 못 풀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지를 못해. 이 지문 틀린단 말이야. 전공자도 틀려요. 그러니까 다 사기야. 사기.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사기야. 그렇게 말하는 강사한테 시켜봐. 처음 보는 질문을 던져주고 이해하게 해봐. 못해. 자기도 못하거든. 근데 어떻게 그걸 얘기하겠니? 자기는 강의하기 전에 그거 다 읽어보고 졸라 암기하거든. 그리고 여러 번 가르치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머릿속에 남겠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뻥을 까는 거야. 그렇게 해야 진호야 왜 그러면은 그 강사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왜 이해를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할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은 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지. 와! 우리 선생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잖아. 난 병신이야. 병신. 이러면서 계속 다음 달 수강을 하고 다음 달 수강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영업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현실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니네가 계속 앞으로 부딪힐 일이야. 지문을 아무리 읽어도 씨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거든. 될 때가 있고 대체로 안 돼.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해되는데 특정 문단이 또 이해가 안 되거나 계속 그렇거든. 근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기자 새끼들도 시간 내에 못 풀고 정답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국어 영역을 무슨 배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영역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수능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지인님 수능 시험의 출제 원리를 알아요 혹시? 수능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출제합니까? 수능 국어 혹시 출제 원칙 알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 출제 원칙 해가지고
출제자들이 평가하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선생님 이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언어를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거든요. 여기서 누구도 배경 지식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언어를 네가 사용할 줄 아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네 머릿속에 든 게 1도 없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야. 국어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봐봐. 이런 그 국어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잘난 체 하면서 자꾸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도 국어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 아주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야 그거 내가 풀어봤는데도 야 모르겠더라 야 진짜 내 전공 그러니까 탐구 선생님이 만약에 얘기한다 자기가 전공한 탐구 제재가 나왔어 독서에 근데 야 그거 내가 봐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전공자도 이해 못한다니까 그 문제는 뭐예요? 언어를 네가 사용할 줄 아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니 졸라 힘들어하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직 쉬는 시간 되려면 20분이 남았는데 죽으려고. 자 아무튼 언어의 논리적 사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에 집중해야 돼? 아니면 형식에 집중해야 돼? 형식에 집중을 해야 돼. 형식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언어적으로.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당연히, 자, 봐봐. 당연히 문제 풀 때는 천천히 새겨 읽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메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요거 하나 또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 풀이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메모하시는 거를 피하는 게 좋아요. 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막 메모하고 자빠졌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 풀이와 상관없는 시간 낭비. 소모적인 읽기거든요. 너네 수능 국어는 뭐야? 시간과의 싸움이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수능 국어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거 2분이라도 아쉽고 5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 거고 그런 거거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뭘 끄적거리고 있고 이지랄하면은 절대 마지막 한 지문 못 풀어요. 2지문까지 못 풀어버려. 그러니까 메모는 언제 하는 거야? 문제 풀면서 해야 돼. 문제 풀면서 메모할 게 필요에 따라서 메모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분수식을 써야 할 경우도 나오고. 오케이? 그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하는 거야. 절대 풀기 전에 읽는 단계에서 뭘 끄적거리면 안 돼.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는 이제 지문 속에서, 자,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그 다음에 보기 또는 손짓 속의 단어랑 1대1로 대응을 하는 연습을 계속 1대1로 대응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풀이를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지문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새겨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천천히 새겨 읽으면서 읽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졸라 열심히 읽으면 시간 낭비. 뭔 말인지 알지?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야.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 겁나 어려워. 왜 그럴까요, 신호님?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잘 안 된 이유가 뭘까? 만약에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왜 잘 안 되겠어? 내가 얘기했지? 읽을 때 편안하게 찾아 읽기를 하면서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틀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다음으로 못 넘어가 막 사람이. 계속 그것만 읽고 있어.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강박이라는 게 있어.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 다음 줄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집착이거든. 집착. 2번 지문